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브 컴퍼니의 스마트시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창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나마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전환, 우리말로 디지털 탈바꿈과 디지털 트윈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상과 개념을 여러분과 좀 논의하고자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왜 디지털 탈바꿈인가, 그리고 디지털 탈바꿈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집대성과 실험, 디지털 트윈이 결국은 실험을 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슬라이드에 3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답을 직접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전 세계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마치는 소년은 과연 몇 %나 될까요? 전 세계 1살 어린이 중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또 얼마나 될까요? 한스 로슬링이라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우리 통계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작으로 끝까지 쓰고자 했던 책이 바로 이 팩트 플리스라는 책입니다. 사실 충실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짐작컨대 정답을 첫 번째 1번 아니면 2번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답은 모두 3번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이르렀고 또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되는 저소득층에서도 저소득층 국가에서도 6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은 80%가 넘고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도 8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틀렸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오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고양이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어떤 부분이 좀 더 발달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왼쪽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답을 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이처럼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발달했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차용하게 될 텐데, 그 사람 역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자기가 보는 각과 프레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된 지식과 상태가 온전한 현실 그대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과는 반드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은 파이프를 그린 것이지만 이 그림의 제목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제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제 있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의 근원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시뮬라크라고 하고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제처럼 인식되는 대체물,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실제와는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는 대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지가 현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을 타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서 요즘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경제학과 접목을 시킨 겁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경제학 이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두 개의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즉시적인 거죠. 시스템 2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따지거나 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이런 식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형태의 의사결정이 우리가 내린 의사결정의 거의 대부분 95%를 차지하고요. 꼼꼼히 따지고 생각하는 것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뇌가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의 많은 순간순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디지털로 바꿔놓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와 같이 조금 편향된, 즉시적으로 반응하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탈바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디지털화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디지털화해야 될 것인가? 현실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일어난 사실 하나하나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어떤 사건, 프로세스, 이것들을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어있는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측정이 부족해서 데이터가 부족해서 IoT를 추가로 설치하고 IoT로 확대해가면서 측정의 열을 올리지만 아무리 많이 측정한다고 해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뽑아놓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과 추정은 항상 병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 점점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IoT와 같은 센서를 가지고 일단 측정을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측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모든 장소에 대해서 모든 시간에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지점과 중요한 시간대를 측정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메꾸어 나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추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와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못했던 것을 재현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현상을 일으켜보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비로소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분야의 학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소화하기 쉬운 형태의 가시화 플랫폼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트윈 하면은 사실은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3차원으로 공간을 마치 실사처럼 표현하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정보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어에는 들어갑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충분히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지할 것이며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변수와 변수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분석해내고 그 분석된 모형을 가지고 무엇을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전체가 엮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 또는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설정이 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그 방편들이 현재 진행되어 나오고 있을 텐데 그 현재의 현상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센서 레벨에서 데이터 레벨에서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형 레벨에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레벨에서 모두 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원초적인 개념은 최근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명사로 아주 활발해졌지만 그 시초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한번 획기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2012년도 유럽에서 퓨처 플래그십 기획과제를 연구과제를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퓨처 ICT라는 이름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문제, 금융의 위기라든가 또는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안 된다는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한 것도 Living Earth Simulation의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모형을 만들어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지 이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사실 행정이라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죠. 이 행정을 크게 나눠보면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운영 과정, 그리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이런 행정 분야에서도 이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역량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자를 관리하는 운영과정, 정책 결정과 집행을 중심한 정책 과정의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조직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 전체를 연계하고 유지적으로 통합하고 진흥화하는 것이 행정 IDX,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이라고 저는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 좀 더 뜯어보면 사실은 고래로부터 그 근저에 깔려있는 개념은 다 동일했습니다. 정책을 리딩하는 왕이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강령제는 이름을 만들었고 이거는 우리 경복궁의 구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정전이 있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 근정전이 있고요. 그 앞에는 그 정책의 목적인 널리 예를 펼치고자 하는 국가의 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전 세계에 이롭게 한다는 광화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책이 잘 집행이 되고 효과가 있으면 경협에 모여서 서로 성과를 나누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들은 정책을 만드는 하나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의사결정의 그 틀에서 가장 큰 기저가 되는 것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파급적으로, 파생적으로 발생할 것인가를 전체를 깨워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즉각 그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정부 중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도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부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요약하면 thinking ahead, 전망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나 다 앞일을 탐색하고 내다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일들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사실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그만두는 것도 그만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문제는 특정 부서에 국한돼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서를 고려하지 않고 부서의 경계를 감안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도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판단하고 식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해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빠르고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디지털 전환의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1년에 도대체 실험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문서를 통해서 전에 들은 얘기는 적으면 9천 건 또는 1만 건 이상의 실험을 상시적으로 그 두 개의 기관 또 다른 디지털 기관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물론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고 디지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의 폰트의 크기, 화면의 배치,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를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바꿔보기도 하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는 대조군을 만들어서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즉각적으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디지털 기업이 아니고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런 디지털 트윈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그런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험의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비교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디지털 트윈이 물리적인 공간을 그대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행태를 본따서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걸 소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셜 디지털 트윈은 마치 우리가 모든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과 같이 이 소셜 디지털 트윈은 사회의 주역인 시민의 행태를 중심 도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회 항로 역할을 지향하는 것으로 저희는 개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그 개별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상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 환경과 정책의 수용성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 정책 대안들 중에 어떤 정책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수용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나간다고 한다면 정책 의사결정의 품질과 속도와 양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태의 아니죠. 새롭다고 보기는 어렵죠. 좀 더 향상된 형태의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데이터의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생겨나는 모든 데이터에 활용성이 있으니 가능한 모아서 활용해보자는 쪽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우리가 쓰려고 하는 목적에 합치되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시 재검토하고 설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의 관점에서도 흩어져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현상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똑같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고 융합된 형태의 살아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도시를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물리적인 구조물, 도시의 환경, 이런 데이터들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사용하는 데서도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문제, 도시의 문제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인 인프라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의 사회적인 행태를 분석하고 모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모형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모형화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기초적인 기반 디지털 트윈의 기반 모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이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벅차서 시도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충분히 아직도 부족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도 그 모형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비교적 경제적인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면 지금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야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거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나아졌습니다. 자, 제가 조금은 낯선 얘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 디지털 트윈을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느냐면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다 모으고 그 데이터로부터 분석된 지식들, 그게 하나하나가 다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형들이 개별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이 디지털 트윈에는 장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험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디지털 트윈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디지털 트윈이 가져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누락한 것입니다. 여기 2018년도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듯이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수천 가지의 또는 수만 가지의 여기 표현은 수백만 가지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 서로 다른 대안, 서로 다른 해결책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딥마인드, 예전에 그 알파고로 이서들 구단을 이겼던 그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을 사람들은 더 찾아내지를 못했지만 이 딥마인드는 계속적인 탐색을 통해서 기존보다 40%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좀 더 복잡한 문제, 사람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풀 수 없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얻게 된 데이터와 또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방법을 가지고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의 분석을 또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또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검증의 방법론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기상청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일기예보를 위해서 기상청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상청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복잡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경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환경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디지털 트윈을 이런 관점에서 그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